김혜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 지역에너지 전환의 여러 가지 사례를 이야기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오늘 이야기 드릴 것들은 사례도 들어있고요. 그 사례들이 어떻게 가능할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에너지 분권이라는, 지방의 분권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지역에너지라는 혹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 혹은 주목하게 된 것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에서 큰 폭발, 원전이 폭발하는 사고가 나면서 에너지에 대해서 다양한 다른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2012년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하나 줄이기라는 사업명을 가지고 박원순 시장이 시작을 하면서 기초지자체에서도 탈핵 에너지 전환 도시를 선언을 하면서 에너지를 좀 우리가 스스로 뭔가 만들거나 자립을 해봐야 되겠다. 더 이상 원전을 사용하는 것을 좀 벗어나봐야 되겠다. 라고 지자체장들이 우선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삼척에도 원자력 발전소가 세워지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삼척에서 굉장히 원전 건설을 하지 않겠다고 굉장히 열심히 반대했었던 분이 삼척시장으로 당선이 되게 됩니다. 2014년에. 그러면서 핵발전소 반대 투표를 하게 되고요. 삼척에서는 이제 원전을 더 이상 짓지 않는 상황이 됐죠. 2015년에는 경기도에서도 우리도 에너지 자립을 하겠다. 왜냐하면 부산이나 영광이나 울진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전기를 서울 경기에서 다 쓰더라. 그러니 우리도 자립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울, 경기, 충남, 제주에서 전부 다 광역지자체장들이 모여가지고 에너지 전환, 우리가 지역에서 먼저 하겠다, 국가에서 못하면 우리라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에 고리이루기 연구정지가 결정이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2016년에 충남 당진에 있는 당진시장이 석탄 화력 발전소를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왜 당진에 이렇게 세우는지, 한국에는 더 이상 좀 세우지 마라, 더 이상 좀 안 세우면 좋겠다라는 주장을 가지고 단식 농성을 광화문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의 시장이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요. 2주인가 하고 병원에 실려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당진에는 세계 최대 밀집한 석탄 화력 발전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진은 가면 그러니까 미세먼지나 그냥 미세먼지를 끼고 사는 겁니다. 당진에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살려고 하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석탄 화력 발전소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뭐 화력 발전소가 타면서부터 생기는 것도 있지만 석탄이 외국에서 수입이 되면서 그 당진의 부둣가에 석탄이 내리면서부터 그 석탄 분진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당진에 있는 것도 있으니 이제 그만 짓겠다라고 하고 당진시장님이 농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017년에 서울이 원전 하나 줄이기를 몇 년 동안 진행을 하고 성과를 거둡니다. 원전 하나만큼의 전력을 감소하게 되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태양의 도시를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도 클린에너지 도시를 선언을 하면서 우리도 좀 깨끗한 에너지, 안전한 에너지 써보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고요.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고리 1호기 연구 정지를 2017년 6월 18일, 19일에 진행을 합니다. 거기에서 문재인 정부가 선언을 하게 됩니다. 탈원전, 기후변화 대응, 탈석탄을 위한 에너지 전환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에너지 전환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희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 협의회와 함께 지금 시민단체로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에너지 전환 전국 네트워크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시민조직을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2019년에 올 1월에 지방정부 협의회 2기가 출범을 하면서 저희 사무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단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 요 있는 표가 에너지 관련해서 정부 계획을 알려주는 표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이유가 대구에서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 지역 에너지 계획을 어떤 경로로 어떻게 해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한국에서 에너지 관련해서 최상위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녹색성장 5개년 계획입니다. 그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최상위 계획이고요. 요 안에 저희가 조금 이따 볼 에너지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기본 계획도 있고요. 그리고 3차 에너지 기본 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에 관련한 국가에서 가장 큰 계획이 에너지 기본 계획인데요. 6월에 발표가 됐습니다. 올 6월에 3차 에너지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됐고요. 녹색성장 5개년 계획도 6월에 비슷한 시기에 에너지 내용을 담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 에너지 계획을 17개 광역시도에서 동시에 수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불어서 밑에 보시면 지금 산업부에서 전력수급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이것도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제가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요거 세 개를 좀 기억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제일 큰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에너지 기본계획, 그리고 지금 광역에서 수립되고 있는 지역에너지 계획,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방금 말씀드린 것 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요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에 발표된 계획인데요. 이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한 페이지에 이 계획의 전체를 담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수십 페이지, 수백 페이지 되는 내용을 축약해서 담은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5가지 큰 카테고리가 있고요. 5대 정책 방향이 있는데 첫 번째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입니다. 그리고 실효성 있게 이행을 해라 라는 거고요. 그리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전환을 이루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보시면 에너지 수요 관리해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시스템 구축할 거다, 에너지 분권 자립할 거다, 정의로운 에너지 추진을 할 거다 라고 아주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앞으로 5년 동안에는 무조건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다 라고 지금 계획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밑에 에너지 계획으로서는 최상위 계획이 3차 에너지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3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도 큰 비전과 중심 추진 과제가 있는데요. 공급 중심에서 소비 구조 혁신을 하겠다. 소비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가 경제성 가지고 계속 이야기했었는데 이제는 경제성 말고 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믹스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산형, 참여형 에너지 시스템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분산형 전용도 확대하고 교통도 정비하고 지자체의 역할이나 책임도 강화하겠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기반도 확충하겠다. 전력이나 가스 시장 제도도 개선할 거고 빅데이터나 플랫폼도 구축해가지고 어쨌든 분산 전원을 잘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그 중에 제가 가져온 거는 지금 분산 참여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 필요성인데요. 왜 이렇게 분산, 참여형, 에너지 분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산업부 자체 내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이제 더 이상의 대규모 에너지 시설은 들어설 데가 없다는 겁니다. 왜 지역에서 더 이상 이제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송전망 아시겠지만 전선을 다 연결해서 가야 되잖아요. 송전망 때문에 송전탑 때문에도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생기니까 더 이상 못하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재생에너지 공급은 확대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수요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수요 관리를 해야 되는데 수요 관리를 국가에서 이제 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수요 관리를 하는 것은 건물, 상업, 수송 산업단지 이런 거에서 할 수 있는데 건물이나 상업 그리고 수소 이런 부분은 광역에서 주로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수요 관리는 생각보다 자리를 잡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지역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국민들이 참여해줘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지역과 지자체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된다라고 산업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산업통상자원부가 6월에 그 가져온 자료인데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잘 들어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 방금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지역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입니다. 6월에 산업부가 배포한 거고요. 지금 17개 광역시도에 다 내려간 가이드라인입니다. 그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몇십 페이지 정도 됩니다. 몇십 페이지 되는데 맨 앞 페이지에 있는 게 여기 있는 지역 에너지 수립 지침이라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지역 에너지 계획을 올해만 세우는 건 아닙니다. 지금 대구는 4차인가요? 5차입니까? 네. 5차면 앞에 4번도 세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앞에 세웠던 1, 2, 3, 4차까지의 내용들에도 다 실제로 들어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17개 광역시도가 동시에 지역 에너지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이것만은 꼭 지켜달라. 전체 가이드라인 중에서 이것만은 꼭 지켜달라 라고 한 게 이건데요. 이렇게 6가지입니다. 지역에너지 계획에서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분권의 방향을 제시해라.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 그 대구 경북연구원에서 아마 시나리오를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실 건데요. 그쵸? 가져오시면 거기에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분권의 방향이 명시되어 있는지 이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꼭 해라라고 6가지 지정을 해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수립한 이행 과정에서 기초지자체와 시민들의 참여 방안을 제시해라. 기초지자체, 여기 뭐 여러가지 구가 있죠. 네, 그 구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해라. 이제 시민들은 이렇게 참여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이 과정이 이 두 번째 과정에 들어가겠죠. 기초지자체는 어떻게 의견을 수렴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방안, 그러니까 수요 관리해라는 겁니다. 수요를 얼마나 감축할 건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을 100이라고 할 때 앞으로 5년 동안 혹은 앞으로 몇십 년 동안 2040년까지가 지금 최대 기간이니까 앞으로 5년뿐만이 아니라 20년 뒤에까지 최대한 수요를 얼마나 감축할 것도 표시해라. 목표를 제시해라. 그리고 재생에너지 어떻게 확대할 건지 그리고 지방정부 역량을 어떻게 확대하고 민간 거버넌스를 구축할 건지 지역에서 실제로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행을 해야 될 거잖아요. 우리 이렇게 재생에너지 확대하겠다, 전력자립률 높이겠다, 혹은 수요 감축하겠다, 관리하겠다, 오시가스 감축하겠다라고 계획만 세워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대구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1, 2, 3, 4차의 지역에너지 계획을 다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왜 이렇게 다시 작년에 세웠는 데도 있고 재작년에 세웠는 데도 있고 이게 다 자율이었는데 왜 이렇게 다시 전국적으로 17개 광역시도에서 한꺼번에 시행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다시 돈을 다시 들이면서.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고 기초지자체의 역량 키우고 실제로 이행을 할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 역할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대구시와 함께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런 가이드라인을 산업부에서 내렸지만 산업부에서 고민이 작지는 않습니다. 이게 산업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대규모의 전기나 발전소가 없을 경우에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할까? 혹은 경제성을 담보할까? 뭐 전기요금을 올려야 되는 건 아닐까라는 고민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 정책을 지금까지는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지방으로 뭔가가 가게 되면 중앙과 지역의 역할은 어떻게 나누어야 되는 걸까? 그리고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들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에너지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로 이행은 어떻게 하는 걸까?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 참여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어떻게 참여를 보장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6월, 7월까지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과정의 고민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열심히 가보겠다라고 산업부가 이런 고민을 들고 왔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어떻게 지금 지역 에너지 계획을 세우면서 에너지 분권을 하면서 실행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할 것인가?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만 할 수도 없고요. 대구시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구경북연구원에서 계획을 짜는 사람들만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버넌스를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거버넌스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거버넌스는 그 지역에서만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모두 다 부처를 넘어서 해야 되고요. 17개 광역, 221개 기초지자체도 해야 되고요. 저희처럼 아예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해서 기초지방정부가 뭉쳐서 우리는 에너지 전환에 정말 열심히 하겠다라고 뭉친 데도 있고요. 시민사회도 있고요. 각 지역마다 에너지 공단이라는 데도 있습니다.
국제연구원이라고 국책연구기관도 있고요.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서울과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공사가 있고요. 지역 에너지 센터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경기 같은데요. 그리고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옛날에 한국 원자력 문화재단인가 그런 곳이었는데 에너지정보문화재단요. 그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함께 같이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지방정부협의회 잠깐만 이야기할게요. 저희가 1기에 그 제조길 안산시장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당지시장님과 몇몇 분이 석탄 화력이 없어져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원전도 없어져야 될 것 같다. 에너지 전환이 좀 돼야 될 것 같다. 근데 국가에서 뭔가 좀 안 하는 것 같으니 우리라도 나서자 라고 해서 2016년 12월에 지방정부협의회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2019년 1월에 2기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회장님은 수원시장님인데요. 수원시의 인구가 120만 정도 됩니다. 대구시의 인구는 어느 정도 되나요? 150? 230? 반 정도 되네요. 그쵸? 울산하고 사실은 수원하고 인구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그런 수원시가 이제 경기도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근데 어쨌든 좀 큰 도시이긴 합니다. 여기는 발전소 없습니다. 발전소 없는데 우리 에너지 전환해야 되겠다. 에너지 분권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금 회장을 하고 있고요. 지방정부 협의의 목적은 에너지 정의를 이루겠다, 에너지 분권을 이루겠다, 민주주의하겠다 뭐 이런 의미 있고요. 지금 상황은 28개 지역에서 회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방정부에 저희처럼 지방정부 협의회도 있고요. 지역의 에너지 전환 전국 네트워크라는 것도 있습니다. 시민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시민들의 네트워크인데요. 서울, 경기, 충남,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전주, 경남, 전북에서 지역 에너지 전환, 지역에서 에너지 전환을 진행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모인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들입니다. 이 중에는 협동조합이나 환경단체도 있고요. 뭐 지속협 같은 중간 지원 조직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 있고요. 저희가 에너지 분권을 제도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자체 에너지 정책 기반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전환 역량을 확보하겠다라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도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단체와 네트워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에너지 전환의 사례를 제가 몇 개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일단 에너지 전환 전국 포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포럼은 굉장히 전국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밖에 안 가져왔지만 실제로 지역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포럼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 포럼들에서 제가 이거를 저희 지역 에너지 전환 전국 포럼을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지역 에너지 전환 전국 포럼에서 꾸준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에너지는 산업부만 진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산업부도 환경부도 국토교통부도 다 함께 기획재정부도 함께 나서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시민단체가 계속적으로 정책협의체를 구성해서 만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걸 주장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 것이 되게 잘합니다. 그리고 매니페스토 호수사례 경쟁대회 같은 것도 있고요. 솔라리그라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방방곡곡이 전환 포럼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 자치구 에너지 거버넌스 연구라는 것도 있고요. 전기요금 현실화하는 것도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중에서 제가 두 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에너지 거버넌스 연구하고 전기요금 현실화. 좀 빨리 나갈게요. 그 서울시 자치구 에너지 거버넌스라는 건 뭐냐면은 서울이 천만원 도시잖아요. 25개 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서울시가 원전 하나 줄이기 혹은 태양의 도시를 선언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서울시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진행을 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진행을 각 지역에서 했었어야 되는 25개 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구에서 어떤 에너지 거버넌스들이 있었길래 실제로 서울시가 원전 하나의 전기를 줄일 수 있었고 태양의 도시를 선언할 수 있었고 그렇게 에너지 전환의 선진 사례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가라는 걸 연구하기 위한
뭐라고 하지?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인데 처음에 이제 했었던 것은 필수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들을 하는 겁니다. 가정용 전기 사용료율 얼마인가, 인당 얼마인가, 연간 얼마인가, 서비스 업종에서는 얼마 쓰는가, 그리고 에너지 계획은 있는가, 조례는 있는가, 그걸 연구하는 공간도 있는가, 예산이 있는가, 에너지 위원회 있는가, 그리고 에너지 시민활동가 자립마을 있는가, 우수 아파트 있는가, 설계사 있는가, 에너지 협동사업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막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서울시에다가 잘된 사례는 잘된 사례대로, 잘 안 된 사례는 잘 안 된 사례대로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있습니다. 해보니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더라. 기후변화 적응 계획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있더라. 그리고 조례를 제정했는데 이런 조례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세 가지 조례가 다 있는 구도 있더라. 이런 걸 막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 시민 활동가가 있더라. 근데 그 에너지 시민 활동가는 이런 일들을 하더라. 라는 걸 이제 막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강동구에는 에너지 자립마을 5개 있더라. 강남구에는 에너지 설계사가 25명 있더라. 노원구에는 28명 있더라. 이런 것들을 막 조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 조사를 하는 것들을 왜 보여드리냐면요. 이 조사를 시에서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시에서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여기에 있는 그 에너지 설계사 혹은 에너지 협동조합에 있으신 분들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물론 이제 돈은 서울시에서 받아서 하는 겁니다. 작은 프로젝트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마을도 조사를 하고요. 옆에 있는 구도 조사를 하고요. 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러이러하더라. 그러니 이 구는 계획은 있는데 실행은 잘 안 되고 있더라. 이 구는 계획도 있고 실행도 하는데 세상에 시민이 하나도 없더라. 라던가 이 구는 계획도 없고 구에서 뭘 아무것도 안 하는데 진짜 잘 되고 있더라. 알고 봤더니 에너지 자립마을에서 시민들이 다 하고 있더라. 라는 것들이 이제 파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다른 정책들, 나은 정책들을 내줄 수 있겠죠.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하는데 참여를 해서 대구시에서 훨씬 더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선택을 이제 하실 거잖아요.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하는 정책 결정에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다음에 혹시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일단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정말 재미있는 사례입니다. 이것도 이제 서울시 사례인데요. 제가 서울시 사례만 가져오려고, 저는 서울 사람도 아닌데 서울시 사례만 가져오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제 최근 사례이고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들이라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서울 사람이 아닌데 서울에 올라가 보니 미세먼지의 문제가 굉장히 서울 사람들한테 크더라고요. 저는 부산에서 40년을 넘게 살았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니, 진짜로 많이 걱정을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서울에 가보니까 그냥 다시 부산 가고 싶을 만큼 정말 미세먼지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마스크 없이 못 살겠다 이런 날이 너무 오래 지속했습니다. 봄에 정말 장난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미세먼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이 서울시에는 굉장히 큰 문제로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서울시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서울시장님이 시민들 모아놓고 대토론회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대토론회, 교통 대토론회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한 몇백 명씩 모아가지고 이제 토론회를 막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몇 번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래가지고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뭔가 하게 보기에는 참 좋고 기사거리는 되는데 실제로 이게 정책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모르겠고 뭔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좋기는 한데 행사로 끝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가지고 시민 대토론회를 한번 하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시민들이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토론회를 하긴 하는데 그런 토론회 말고 좀 다른 걸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를 제안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제안을 하느냐면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는 하는데 온실가스 감축을 하려면 온실가스 원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줄어드는 걸 어떻게 줄이는가를 쭉 해가지고 전기요금까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시작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전기요금 인상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재미있는 건 뭐냐면 10개 자치구에서 아까 25개 자치구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25개 서울시의 자치구 중에서 10개 자치구에서 각각 개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10개 자치구에서 개별로 진행을 하고요. 목표는 구별로 100명을 모으는 거였습니다. 구별로 100명을 모아서 1000명이 이야기를 하는 거였는데 어떤 때는 좀 작게 모인 데는 33명이 모였고요. 또 어떤 때는 8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10번의 지역에서 토론을 하고요. 11번째에 서울시가 말하는 곳에 다 모여가지고 다시 한번 토론을 진행을 합니다. 보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영상 우리는 극단적인 행동의 변화로 원칙을 바꾸는 그 변화의 다짐으로 오시카스를 감축해서 기후 위기 시대가 기후 재앙의 시대로 가지 않도록 합니다. 가정에서 철저하게 분리수거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분류에 대해서 굉장히 환경 오염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분류 성취량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세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맞춰서 부과하면은 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석유 자본에게 주어졌던 국가적인 혜택들을 없애야지 실제로 재생에너지가 경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서 받는 교육과 학습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니까 유치원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이게 체계적인 교육 제도가 사회에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모여서 깊이 있게 이 시민들이 이야기한 내용들이 정말 서울시 정책하고 국가 정책에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